얼음! 난 이 게임을 해왔다고요. 이게 다 뜯어놔요. 이게 4억 5천만 원짜리인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 다니실 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찾아오신 손님들한테도 소정의 사례금이나 이런 걸 받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다 무료. 왜냐면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실내를 바꾸시면 중고차로 팔 때 감가가 된 건 없나요? 더 받아요. 아, 오히려 프리미엄이 예. 왜냐면 이렇게 된 차가 없으니까. 대표님은 찾아봤는데 있어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아, 예. 유튜브를 뭘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내가 안 된다면 시공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 실내 커스텀을 맡고 있는 와나드라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실내 커스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거예요? 차량의 실내를 시간이 지나면 많이 해지고 그러잖아요. 바꾸기에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실내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새 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죠. 실외에 대해서 랩핑하거나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실내는 되게 생소하네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하면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대표님은 찾아봤는데 있어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아, 예. 유튜브를 뭘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는. 와. 아,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둘씩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외국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재료들이 보이잖아요. 뭘 쓰는지. 뭔지를 모르니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이베이에서 구입을 해요. 구입해다가 하나하나씩 써보는 거죠. 이게 왜 벗겨지지? 내가 뭐 잘못했나? 요런 거를 한 2년 했어요. 제 차에다가. 처음에 이 업을 차리기 전까지 2년 네. 동안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직장인이셨던 거예요? 직장을 그만둔 거는 시작하고 1년 뒤 내가 차를 이렇게 꾸며서 카페나 유튜브나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쉽게 말하면 이런 트림에다가 그냥 빨간색만 이렇게 붙여놔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우디에다가 해놨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카페에 올리니까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1년 동안 해보고 진짜 괜찮으면 회사를 때려치자. 그리고 1년을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예, 다니면서 주말에 하고 퇴근하고 나서 새벽까지도 하고 집 앞에서 그렇게 해갖고 했었죠. 그리고 1년이 거의 다 때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샵을 내세요. 그래갖고 그때 샵을 망할 수가 있으니까 14평. 근데 정확하게 오픈하고 한 달 뒤 코로나가 시작됐었죠.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아, 이거 사람들 전화 안 오면 어떡하지? 괜히 했나? 근데 걱정은 잠시였어요. 예약이 기본 2달은 항상 차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처음부터 불경기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쉰 날은 20일이 안 돼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작업해드린 거를 보고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하게 돼요, 그냥. 그럼 대표님은 원래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저는 원래 거의 20년 회사에 있다가 그만두게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도. 예,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연봉은 1억 넘었는데 실제 수령 받으면 74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애 둘 키우고 뭐하고 그러면 한 5일이면 싹 없어져요. 사업을 하시게 된 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돈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돈은 둘째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돈이 얼마 이런 거 따지고 장사를 하질 않아요. 아직도 그냥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도 받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회사에도 람보르기니를 작업하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다 이 안에서 떨어진 거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비싼 차다 보니 작업하기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한두 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게 무뎌져요. 페라리 뜯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런 뜯는 거 같은 경우는 차 종마다 플랫폼이 달라서 다 달라요. 뭐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험으로? 이게 공부가 안 돼요. 그 라이센스를 사서 도면을 봐야 되는데 어디 저 큰 센터나 이런 데에서나 라이센스 가지고 운영을 하지 일반인들한테는 주질 않아요. 뭐 덜렁덜렁거린다? 그럼 나오겠다. 움직이지도 않다? 그럼 뭐가 누르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는 그 전에 많이 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뜯어보는 거야 그냥. 뜯다가 부러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슈퍼카는 페라리하고 맥라렌 빼고는 다 두꺼워요. 되게 튼튼해.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를 제일 많이 해봤거든요. 컬리넌만 8대, 고스트, 레이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셀 수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에 진짜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막 염색 한번 하면은 네. 단골 고객이나 이런 거는 잘 없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전에 작업한 우루스가 있어요. 실내 전체 한 거. 그분이 저한테 7
7대 맡겨주셨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5대 이상씩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 이렇게 저한테 말할 때 요거 한 대 해보고요, 괜찮으면 계속 맡길게요. 근데 한 대 맡겨보시고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근데 염색이나 도색을 하면 도장이 깨지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 생각 하시는데 2년 넘게 그 단계를 거쳤고 그 단계를 만들기 싫으니까 엄청 노력을 더 한 거예요. 재료비 아끼지 마, 무조건 더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보통 600에서 700 사이가 들어가요. 염료가 엄청 비싼 거. 어마어마 비싸요. 이 염료층을 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코팅을 또 두껍게 입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문질러도 염료 색깔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 위에다가 특수 코팅이라고 또 해요. 이 하나를 하려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 지키고 하면은 절대 안 벗겨져요. 그러면 그건 대표님이 외국 유튜브를 보고 배우신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죠. 내 차도 배려보고 했기 때문에 내 차는 뭐 버려도 상관없어. 또 하면 되니까. 그거를 다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실내를 바꾸시면 중고차로 팔 때 감가가 된 건 없나요? 더 받아요. 아,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된 차가 없으니까. 대부분 차를 볼 때 외관도 중요하지만은 실내 사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내가 블랙이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보태서 색깔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더라고요. 중고차 거래처들이 또 있어요. 아, 대표님 차 안 나가요 이거. 그럼 갖고 오세요. 돈 좀 들여서 실내를 싹 바꾸잖아요. 일주일 안에 나갑니다. 진짜 그래요. 이건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 칠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코팅까지 다 끝내놓고 샌딩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만졌을 때 부드러워야 되잖아. 기존의 가죽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샌딩을 할 때는 염색이 안 까지는 거예요? 까지면 안 되죠. 안 까지게 그럼 다 작업을 하는 건데 사포로 막 문지른다 그래서 안 까져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원래 색깔. 이 차주가 젊은 분인데 이게 싫으니까 젊은 층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보리로. 이게 밝은색이라 그래서 많이 타고 그러면 때가 잘 탈 것 같죠. 때는 탈 수 있겠지. 근데 물걸레로 쓱 닦아주면 다 없어져. 코팅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떤 층이 생긴 거예요. 그 층이 다르려면은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색으로도 하세요. 이런 색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색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조색을? 다 조색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원하는 색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랑 최대한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카센터나 아우디, 뭐 벤츠 뭐 이런 센터 있잖아요. 센터에서 그 파츠가 없을 때 일로 보내주세요. 염색을 해야 되니까 그 파츠랑 색깔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왔던 게 이제 포르쉐였는데 대시보드 위에가 퍼플이었대. 그 원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뜯어가지고 이걸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제가 맞춰드려서 바로 또 택배 보내드리고. 아무래도 가죽 같은 경우는 색이 점점 가면 갈수록 바래지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때탄 색도 맞춰요. 외국 슈츠 같은 거 보면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네. 도색을 할 때 되게 간단하게 팍팍 붓는데 그 색깔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게 여기서 조색할 때 몇 번 이렇게 섞잖아요. 이게 저으면 그 색깔이 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색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색깔? 이거 바닥 매트 색깔. 아, 바닥 매트 색깔? 네네. 오케이, 할 수 있죠. 이제 나오네. 똑같은데요? 똑같은. 대충 몇 번 섞으면 5분 안에 무조건 다 만들어요. 5분 안에. 대표님은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차? 르노 삼성의 XM3였는데 우리 열심히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셨어. 가시고 나서 며칠 뒤인가 사진이 오는 거예요. 기어봉 있잖아요. 기어봉. 사제 기어봉이거든. 기스가 갔다고 나보고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40 얼마라고 지금 빨리 40 얼마를 보내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 이게 어떻게 돼서 그게 기스가 났던가요? 그때 여기 손님이 있었거든. 손님이 내가 기어를 빼다가 기스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분명히 출고도 다 확인하고 같이 출고했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더니 막 글을 막 쓰는 거야. 내 거 블로그에다가 여기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먼저 번에 왜 여직원 때문에 힘들었을 때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을 막 써. 그리고 내가 신고했지. 신고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4년에 한 번 딱 생기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네. 여직원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그거는 진짜 저는 처음에 진짜 정상인인 줄 알았어요. 정상인인 줄 알고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야. 그것도 내가 집까지 얻어줘 가면서 회사를 출근하고 이틀 뒤부터 애가 바뀌는 거야. 처음에 나한테 애처로워서 왔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일을 이렇게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 내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네. 잘랐어. 일부터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놀이터도 아니고 4일이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경찰들 대동해가지고 온 거야.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찰들한테 저 새끼가 나 성폭행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쓰는 컴퓨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하고 내 컴퓨터에 내 나체 사진이 있다. 이거 지워야 된다. 그러고 갖고 가서 포렌식 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이냐 이게. 알았다. 그러고 그럼 내 지우고 가라 그럼. 그러고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일단 해야 된대. 그거 가가지고 DNA 검사? 네.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조서 꾸미고 2달 안 됐나? 결과 나왔다고 올해 갔는데 이제 하는 말이 DNA 아무것도 없고요. 성폭행 당했다는 거는 허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주위에서 네. 얘기들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알고 보니 사기 전과에다가 1년에 200일을 정신병원에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여기를 들어온 거야. 일반인인 척하고. 분간이 안 됐어요? 아니 처음에 몰라요. 그냥 활기 넘치는 여자애. 그러니까 세상엔 얼굴이 반반하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뽑으면 되는 일도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특히 조현병 있는 거. 교도소를 안 가요? 안 가요. 저도 알아봤는데 교도소를 갈 수 없는 게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가도 정신병원으로 빠져야 된대. 자기는 사람 죽여도 징역을 안 간다. 그 조현병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연습하러 가볼까? 이런 말도 한대요. 오죽하면 경찰이 저한테 또 정상인에서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징역 안 가요. 경찰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정신병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아픈 얘기도 한번 하네요. 이게 4억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다 뜯어놔요. 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뜯어요. 이거는 대시보드나 핸들은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 색깔 있는 것만 바꿔달라 하시면 순정처럼 타시고 싶은 분이 순정에 저 색깔이 있어요. 그래갖고 순정에는 완전히 다 그 색깔이니까 그 색깔하고 똑같이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실밥 자국들이 있잖아. 요거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순정처럼 되는 거야. 근데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원래도 람보르기니에 이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순정을 안 사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색깔로 신청을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 사고 요 색깔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오늘 대표님이 작업하시는 우르스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안 된다면 시공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한 700? 며칠 작업하시는 게 700인데요? 어디를 하냐에 따라 다른데 얘는 보통 일주일 걸려요. 대표님은 근데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긁거나 이런 적도 없으신 거예요? 긁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4, 5천만 원짜리를 누가 함부로 나도 못하는데. 그럼 대표님이 받으셨던 차 중에서 제일 비쌌던 차는 뭐가 있을까요? 롤스로이스 팬텀 12억이었나 그랬어요. 한 달에 작업하시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차마다 다 달라요. 뭐 국산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보통 한 25대? 그리고 이제 슈퍼카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어요. 그때는 한 10대? 근데 매출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럼 국산차랑 슈퍼카랑 뭐 가려서 받는 건 절대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종은 다 받아요. 버스도 들어왔었는데 캠핑카 이런 거. 대표님은 지금 5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차량의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수 한 1,800대? 뭐 하루에 2-3대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디테일이죠. 퀄리티가 안 나오면 그 누가 됐든 맡기질 않아요. 여기에 막 6, 7대씩 맡기는 분들 보세요.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후계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맡기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염색하면은 안 벗겨질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안 벗겨진다고. 그럴 리도 없다고. 자신감 없으면 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몇 억짜리 차를 만져야 되는데 나도 얼마나 처음에 쫄았는데 근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잘못해서 모르는 거지 나만 그냥 꼼꼼히 해주다 보면은 그게 그냥 최고인 것 같아.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취미생활을 하는데 돈도 벌어. 이거 뭐 대길이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 다니실 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찾아오신 손님들한테도 소정의 사례금이나 이런 걸 받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땐 그냥 다 무료. 왜냐면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실력 키우는 거니까.
대표님의 지금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0점 만점 주고 싶어요. 너무 만족도가 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 그럼 이런 실내 커스텀을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가 재밌어서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미쳐가지고 해야 돼.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재밌어서 무조건 부딪혀 봐야 돼. 그래야만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재밌어야 덤빌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나도 그래 왔었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요즘 되게 많은 사업자분들이 경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거야. 나는 그냥 여기에 내가 미쳐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이것만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다못해 슈퍼마켓을 한들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빛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한 분야를 좀 파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은 너무 흔하잖아. 네.